3월 23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루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. 자, 요즘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. 한겨레에서는 좀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.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, 좀 생소한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은 2007년에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. 그 이후에는 임신, 가족 돌봄, 본인 건강, 또 은퇴 준비, 학업 등의 청구 사유가 추가됐습니다.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 작년 기준 1.8%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인데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물론 이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. 하지만 알고도 쓰지 못한다는 경우 역시도 많았습니다. 예. 이 제도를 활용한 한 노동자의 경우는 표면적인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지만 회사가 이전과 똑같은 양의 일을 해오도록 해서 결국은 스트레스만 늘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 즉, 회사 측의 낮은 인식이 걸림돌이 된다는 건데요.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이러한 노력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만든다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처럼 있으나 마나한 제도만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. 네,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그런 대비책도 분명히 좀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자,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에서도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나 봐요. 네, 그렇습니다.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총 6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됐는데요.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. 이 중 7명은 퇴교 처리까지 됐고요. 9명은 감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경찰대에서도 최근 5년 동안 학폭 4건이 접수됐는데 총 1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경찰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최근 학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인터넷상에는 추가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물론 그 글만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. 이에 경찰청은 합동특별점검단을 꾸려서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, 교육생 관리, 또 지도관 선발과 운영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. 네, 적어도 이 학폭 예방의 주체가 돼야 할 경찰에서는 이런 소식이 좀 더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자, 요즘 대학가 다시 이제 활기차졌는데 다시 한번 이 음주 킥보드가 좀 몸살인가 봐요. 예, 그렇습니다. 코로나 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대학의 각종 대면 행사가 재개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는 대학생들도 많아졌는데요. 문제는 귀갓길입니다. 걸어가기에는 좀 멀고 택시를 타자니 인상된 택시비가 부담스러운 대학생들, 결국 그때 선택하는 게 이 대여 킥보드라고 합니다. 서울의 한 파출소 팀장은 택시비가 인상된 후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2배가량 늘었다고 말했습니다. 네, 킥보드도 당연히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? 네,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냥 괜찮겠지라면서 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또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.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단속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떤 교통수단이든 음주 후 운전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자, 환경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요. 한국에서 한 해 쓴 일회용 컵이 53억 개, 일렬로 쌓으면 지구에서 달거리 1.5배.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최근에 그린피스와 충남대의 장용철 교수 연구팀이 낸 보고서를 보면요.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1년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코로나 전보다 20억 개 늘어서 총 53억 개 정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. 이를 일렬로 쭉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1.5배나 된다고 하고요. 또 페트병 사용량은 56억 개로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.
게다가 비닐봉지는 276억 개로 서울시를 13번 덮고도 남을 양이라고 봤습니다. 네, 뭐 심각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좀 심각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나 코로나 전후로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음식을 한번 배달 주문할 때 평균 8.5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. 문제는 재질이나 색상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는 비율도 높다는 건데요. 국내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약 27%에 그친다고 합니다. 이 보고서를 함께 쓴 장용철 교수는 구체적인 감축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 차원의 생산과 사용 금지, 또 소비 억제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. 네, 저도 뭐 이제 나 하나 안 쓴다고 뭐 달라질까 이런 생각 가끔 하곤 하는데 네. 나부터 좀 실천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모두가 함께 환경을 위해서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. 자, 어제 WBC가 끝났습니다. 어제 결승을 끝으로 끝이 났는데 일본이 우승을 했고요. 역대 가장 흥행한 대회로 좀 분석이 되고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우리는 1라운드에서 떨어지면서 관심이 뚝 끊겼지만 우승팀 일본에서는 매 경기 시청률이 40%를 넘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. 이런 응원에 보답하듯 일본 대표팀은 7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는데요. 지난 2013년부터 준비한 대대적인 세대 교체와 또 변화가 빛을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일본 대표팀 평균 연령을 보니까 27.3세였습니다. 네. 역대 대회 최연소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10년 전에 에이스가 똑같이 선발로 나섰는데 좀 부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본은 2013년 이후에 연령별 대표팀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요. 또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대표팀을 소집해서 함께 훈련을 해왔습니다. 그렇게 세대 교체에 힘쓴 결과 23세 리그 홈런 왕이 나왔고요. 또 20대 초중반에 시속 160km가 넘는 투구를 뿌리는 투수들도 여럿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야구계에서는 일본의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. 또 기본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일본 팀이 우승하면서 일본 열도와 SNS가 들썩였다고 하는데요. 600억엔 안팎의 역대 최대의 경제 효과를 낳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번 대회 보면서 우리 야구 팬들 실망한 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좋은 선수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.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